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2022년 1월 17일 앞서 이 동포세계신문 410호를 안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신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들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. 지금은 이어서 2022년 1월 16일 발행한 그러니까 새해 첫 해로 지금 발행된 신문, 이렇게 동포세계신문 411호가 발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411호 내용에는 주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귀 기울여 보시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일면에서는요, 맘 편히 일하게 해주세요. 재동포 F4 체류 동포들의 요구가 높다.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. 요거는 좀 짧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60세 이상 고령 동포 또는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재동포 체류자가 된 동포들이 36만 명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. 이런 중에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의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. 특히 새해부터는 법무부가 국세청과 협약해 모든 외국인의 소득 금액 내역을 조회해 불법 취업 시 최하 200만원 이상이 고액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. 이 코로나19 상황에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,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했더니 더 어려워졌다 등 중국 동포들이 재외동포 취업 제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해서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유튜브 방송은 지속적으로 이 동포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.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.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, 체류 연장을 받게 될 경우, 또 영주 자격이라든가 이렇게 자격 변경을 신청할 경우, 지난해에 혹시 불법 취업을 했던 그런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은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. 오늘 이 신문을 돌리다 보니까 한 여행사를 들렸더니 이미 이렇게 벌금을 물고 있는 이 고령 동포들이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좀 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벌금을 물게 되는지 좀 사례를 모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법무부 측에는 이미 제가 구두상으로는 이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. 지금 고령 동포 같은 경우에게 이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할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다.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현피성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펼친 그로 인해서 사전에 당연히 아무 탈 없지 그럴 줄 알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액의 벌금을 문다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.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재동포 정책 이거와 관련돼서 상당히 불만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꼭 반드시 실시를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한 번쯤은 용서를 해주고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. 이렇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. 그래도 좀 더 뭔가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, 특히 이 고령동포이신 분들, 체류기간 연장을 받다가 벌금 물게 되신 분들, 저에게 이 제보를 해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좀 법무부에 그런 상황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411호 첫 일면에 좀 맘 편히 일하게 해주세요. 이 재동포 체류 동포들의 요구가 높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게재를 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요,
재외동포위원회라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재외동포 전문학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이 주축이 돼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재외동포청 이 전담기구 이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앞서서도 역대 대통령들의 이 재외동포 정책 어땠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. 그 연장성산에서 이렇게 재외동포 기본법이라든가 이 재외동포 이 전담기구 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재외동포 관련 활동하는 전문 학자 또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.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 학술, 세미나, 토론회를 갖습니다. 그런 것 중에 지난 1월 6일이요. 이 강강문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을 해서 이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. 이 강강문 교수는 이 조선족 출신 학자입니다. 중국 북경대학에서 공부도 하고요. 이 정법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 도쿄 대학에 또 유학을 가서 거기서도 또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. 주요하게 이 헌법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이 서울대학교의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국내에서도 이 헌법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상당히 유능한 이 학자로 이렇게 전평이 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 한국의 이 헌법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. 이 한국의 헌법 그 내용을 볼까요? 한국의 헌법 제2조 2항에는 이 국가는 이 주는 재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재외 국민에 대해서는 보호조항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 보호장도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재외동포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과연 이 헌법에 이 재외동포 이 보호조항을 넣을 수 있냐? 아니면 지금 재외동포 이 기본법을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재외동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도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런 거를 좀 이 강강문 교수한테 좀 조언차 이렇게 이 특강을 듣고 또 질의문답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. 이때 이 강강문 교수가요, 이 각국의 각 나라마다 이 헌법이 다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의 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에 이 기술하고 있는지 그거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재외동포 재단의 의뢰로 한번 그 2018년도에 이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 그래서 각국의 헌법의 주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좀 참조할 만한 그런 주요 국가들의 헌법을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소개를 해줬습니다. 근데 특히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중국의 헌법입니다. 중국의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. 중국은 화교, 해외에 나가 있는 화교를 보호한다. 화교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에 있는 재외동포가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귀국한 교포와 교포 권석에 대해서 정당한 합법적으로 보호를 한다. 이런 또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귀국한 교포 그러니까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호 규정을 갖고 있더라. 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이 헌법 조항에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에 한해서 이 보호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이런 법률적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이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재외동포,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이 보호조항을 넣어도 무관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렇게 다소 고무적인 이 법 해석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어쨌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중국 동포, 고려인 동포 등 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, 그러니까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나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동포분들이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. 근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별로 관심이 크지가 않죠. 그거는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이 법적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강강문 교수의 이런 법 해석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소 이제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재외동포법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재외동포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보호조항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국내 체류에서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좀 유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렇게 해서 이 중국에서도 이 귀국한 이 교포에 대해서는 보호조항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정부로서의 어떤 관심을 기울이는데, 한국 정부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또 따져서 또 물을 수도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이 강강문 교수의 이 법 해석 상당히 의미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일면에 이렇게 좀 게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 동포세계신문 제 411호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일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. 한번 그 단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면 뭐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. 영주 자격, 재외동포 체류 자격,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시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, 이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을 경우 그 미성년 자녀에게 이 재외동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네, 뭐 1월 3일서부터 시행이 됐다가 좀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쉽게 받게 됐다는 그런 소식 공지사항하고 함께 실었고요. 그리고 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도 개정을 했습니다. 뭐 노동 분야, 자동차 도로교통법과 보험료,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. 제가 앞서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린 바입니다. 3면에는요, 특별 인터뷰로 이 한국공자학당 박홍영 총재, 네, 제가 3편에 걸쳐서 이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한국의 유교 문화를 중국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뜻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이제 조선족 사업가였는데요. 현재는 이분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제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기화를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는 북경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걸 다 정리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에 남아있는 공자사상, 유교 문화를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그거를 다시 이 중국의 이 공자 기금회하고 연계를 해서 중국에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. 이걸 통해서 한중문화교류의 새로운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에 게재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장보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장보고 지금 어제 석도인가요? 그러니까 위해 중국 산둥반도 위에 옆에 있는 석도라는 곳이 있죠. 거기에 보면 커다란 이 장보고상이 있습니다. 이 장보고는 우리 역사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. 이 한국의 청해진 완도하고 그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대사 역할을 했었는데요. 그걸 꾸준하게 연구를 해와서 논문도 발표하고요. 그리고 장보고 한상 명예전당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이 항상석 관장님, 한국 분이신데 이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좀 게재를 했습니다. 네, 사면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. 이날 이거를 보면서 또 중국 동포의 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
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 벌써 한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. 그래서 뭔가 이 중국 동포의 날이 있으면은 이 날을 계기해서 함께 모여서 좀 같이 즐겁게 즐기기도 하시면서 또 목소리도 낼 수도 있고 권익 증진 향상을 위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뭐 중국 동포들이 정말 한국에 오셔서 이 재외동포법 개정운동, 또 불법 체류자 사면운동, 뭐 여기에 상당히 많이 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중국 동포의 날 다시 모국사에 와서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데요. 그래서 좀 뜻깊은 날을 좀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데 모이고 목소리를 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해드리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이 중국 동포의 날을 또 제정을 해보자 하는 거, 그래서 어느 날을 하면 좋겠는지,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소개도 해드리고, 그래서 뭐 올해는 이 중국 동포의 날을 정하는 그런 일을 좀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, 그 날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부터 그런 날 행사를 좀 시행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하려면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 동포 단체 이런 분들하고 함께 좀 의견도 좀 모으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면에는 네 이렇게 광고로 게재를 했고요. 네. 6면 네, 보험료 4천만 원을 환급하라. 네, 독촉장을 보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어떻게 하나. 네, 앞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 게재를 했고요. 또 고충 3단과 관련돼서 임금체불 관련 네, 신고를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죠. 왜 그런가? 뭐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. 뭐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임금 체불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7면에는요,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해옵니다. 여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, 일을 해도 되냐, 안 되냐. 그래서 이 법무부가 고지한 그 재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내용, 제가 여기는 단순 노무 종사자 대분류 9에 해당되는 단순 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그 내용만 좀 이렇게 이게 한 지면으로 게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이거 위에도 뭐 사회 질서라든가 뭐 이런 거에 저해되는 거는 또 금지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지명 관계상 여기에는 게재를 못했습니다. 일단은 이 단순 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그거만 좀 게재를 했다. 이거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8면은요, 아시아 발전재단의 이제 공동기획으로 네, 이 해산 박두진 문학제에서 제1 아시아 시선상을 수상한 조선족 디아스포라신 전운주 씨 이야기, 네, 대림동과 관련돼서 이 새로운 집 짓기 뭐 이와 관련돼서 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. 그거를 게재를 했고요. 그리고 수원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일본인 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는 지구보다 메구미 씨, 네, 한국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행복한 자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 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한 파키스탄 유학생의 회장을 활동하고 있는 이 이크발 하피지 와심, 네, 유학생,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인데요. 그분의 한국 생활 이야기와 한국에 와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아시아의 이 비전을 찾아보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. 저희 동포 세계 신문은요, 이 아시아 발전재단과 공동 기획으로요, 이 아시아 발전재단에서 또 이렇게 좀 후원을 해서 아시아의 비전을 찾아라 이런 주제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국의 좀 대표적 활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심층 인터뷰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고 그 내용 중에 좀 일부를 이렇게 좀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20여 년간 이 조선족 사회 사진을 찍어 왔던 한국인 유은그 이 작가의 간도 사진관,
네, 해방 전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가 몰랐던 제중동포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전을 했었는데요. 이 작가와의 대화, 이 시간 이렇게 또 게재를 했습니다. 그리고 11면은 네, 중국동포 정문 혼인광고, 네, 이 배우자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, 특히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자녀들의 혼인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. 그래서 자녀 당사자보다는 부모들이 이 전화를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혼인 광고를 냈는데 일정 비용을 내면은 혼인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광고를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. 12면에는 제1회 윤동주 세계대회 시상식이 열려서 그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국 고려인 리더십 워크숍이 있었는데요. 제가 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중국 동포 활동 쭉 이렇게 한번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렸는데요. 이 중국 동포분들이 정말 한국에 오셔서 한중수교 이후에 한국에 오셔서 뭐 재동포법 개정이라서부터 또 불법 체류자 사면운동 뭐 이렇게까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이게 시행되기까지 특히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앞서서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어려움 속에서 활동들을 많이 했죠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고려인 동포들이 중국 동포의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한국 언론의 뉴스 분석 관련돼서 네, 이렇게 게재했습니다. 이 몽골에서 한국인 집단 폭행이 있었죠. 이 한국 사람이냐? 왜 그랬냐면은 이 양주인가요? 경상남도 양주에서 한국인 여중생들이 몽골 국적의 여중생을 이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사회가 한창 이슈가 됐는데 아마 몽골인들에게 아주 원한이 됐죠. 그러니까 몽골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 몽골 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 이만큼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요.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어야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.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뉴스를 보고 다시 북으로 돌아간 탈북민 왜 돌아갔을까? 제가 좀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. 이 탈북민 한국에 오면은 여러 가지 이 지원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이 돌아간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한 30명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. 거의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좀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. 그래서 뭔가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한국에 와서 스스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. 그래서 제가 주의하기는 이 탈북민들이 탈북 동포죠. 동포들이 국내에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지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중국 동포들을 좀 배워야 된다. 뭐 이런 메시지를 줘서 이 동포분들이 나름대로 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. 네,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했고요. 네, 안산 기안동포 연합회가요, 이 원곡동에서 이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한테 긴급 의무 문품 및 조의금을 전달했던 훈훈한 뉴스가 있어서 그게 이제 경기 연합신문에 지난 1월 5일 게재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여기에 게재를 했고요. 14면에는요, 네, 저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TV 방송에서 이 가장 많이 본 방송 내용은 무엇인지, 그러니까 조회수로 보면은 1만 건 이상이 되는 내용들이 뭔지, 그거를 좀 한데 이렇게 모아봤습니다. 이 유튜브 방송이 그래도 가장 신속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방송이고,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동포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정책 이렇게
추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제 유튜브 방송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고 많이 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결국은 그게 동포 여러분들의 권위 향상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5면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, 제가 이 고정 출연, 이 수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요일마다 출연한 내용을 또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들려드리는데요.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훈훈한 그 편지 사연을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심심하실 때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호에서는 이 참새골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. 박일호, 70대이신데요.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서 사시는 분인데, 이 참새골, 옛날 이 학창시절인 것 같아요. 그때 이 별명을 갖고 있었던 친구 이야기인데요.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16면, 라마쿵푸 오산점, 한국에 와서 열심히 생활하시고, 이렇게 라마쿵푸 음식점을 차리신 이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거기에서 이 한국인들도 이렇게 입맛을 돋구는, 어쨌든 요즘, 마라 열풍이 불고 있죠. 그와 관련돼서 요즘, 맛집 탐방으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동포세계신문사에서도 이 고충 처리 이 상담 전화를 개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충 상담 처리 받고자 하시면 그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22년 1월 16일 발행된 411호. 이 신문이 발행이 되는데 이렇게 광고를 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